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네,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또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저희가 상당히 추웠고 상당히 영하권 추위를 종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근데 더 추운 것 같단 말이죠. 오늘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도 외출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옷차림 든든히 하셔서 나가셔야겠습니다. 어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렸었는데요. 밤사이 찬 공기가 추가로 더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수준은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5도를 기록했고 강원도 철원은 영하 14.9도, 대관령은 영하 12.9도 등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영하 1.9도, 대구가 영하 3.8도 등 이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는 낮 동안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영하 1도 안팎에 머무는 등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에서 머물겠고요. 여기에 찬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실제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에 걸리기가 쉬운데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계속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한반도 북쪽 5km 상공에는 영하 30도 안팎의 매우 차가운 공기 덩어리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공기들이 한반도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내려오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먼저 내일 아침까지는 이 찬바람 때문에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풍이 불고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만 잘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날이 풀리기 시작하겠고요. 이후에도 당분간 큰 추위 없이 겨울치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처럼 낮 기온이 영상 10도 가까이 오를 정도로 포근하지는 않겠고요. 대체로 평년 이맘때 수준의 날씨를 보이거나 기온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으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출근길에는 옷을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운 날에는 우리가 체감온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기상청에 와서 보니까 실제 수온주가 한 8, 9도 정도 됐었는데 체감온도가 15도, 영하 15도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차이를 좀 보였는데 자, 어떻습니까? 체감온도를 올리는 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겨울철에서 일기예보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체감 온도인데요. 아무래도 겨울철은 온도 자체가 낮은 데다가 바람까지 불게 되면 야외에서는 체온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대비만 잘 해서 나간다면 매서운 추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체온을 유지하는 가장 좋고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복을 입는 것인데요. 네. 내복은 체감 온도를 최고 3도가량 높여줄 수 있습니다. 내복이 좀 불편하다면 카디건을 입어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두꺼운 옷 하나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게 좋습니다. 공기는 열의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보통 공기를 두고 가장 좋은 단열재라고 합니다. 이처럼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게 되면 몸과 옷 사이, 또 옷과 옷 사이에서 공기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목도리나 머플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목은 내려 올라가는 혈관이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추위에 매우 민감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목만 따뜻하게 해줘도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체감 온도를 무려 5도나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체감 온도를 근데 아무리 잘 지켜도 사실 너무 춥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주의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급격하게 변하는 날씨에 비해서 우리 몸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특히 올해처럼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날씨에서는 면역력이 뚝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기가 일단 쉬운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외출할 때는 보온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아무래도 겨울하면 기온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저체온증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네.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체온이 약 36.5도인데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저체온증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산에서는 도심보다 기온이 훨씬 더 낮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걸리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따라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저체온증 증상으로는 자꾸 잠을 자려고 하거나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마른 옷으로 갈아입거나 핫팩 등을 이용해서 체온을 올려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추위가 극심할 때는 특히 동상에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네. 동상은 심각할 경우에는 부위를 절단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추위에 노출된 피부가 검붉게 변하는 등 동상이 의심되면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는데요. 동상 부위를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에서 40분 정도 담궈두거나 또 물에 담그기 어려운 부위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부위를 대주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올겨울에 추위도 추위지만은 사실은 뭐 미세먼지, 그러니까 뭐 중국발 스모그가 넘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뭐 잿빛 크리스마스도 저희가 경험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번 주 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도 그렇고 또 지난 주말에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바람에 연휴에 바깥 활동하실 때 많이들 불편하셨을 네. 텐데요. 네. 특히 인천과 경기 남부에서는 미세먼지 특보까지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찬바람에 미세먼지가 씻겨 나갔지만 중국발 스모그는 언제든지 한반도로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우리나라 날씨를 두고 사만사온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바로 사흘 추우면 나흘은 따뜻해진다는 거죠. 오늘처럼 추위가 몰려오거나 한파가 내려오는 날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씻겨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도 추위가 시작되면서 네. 말썽을 부렸던 미세먼지가 물러간 거고요. 반대로 추위가 풀릴 때는 찬 공기에서 변질된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주로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때 바로 중국의 스모그도 같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패턴을 두고 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몰려온다고 해서 예. 사만삼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물론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풀리면서 바람 방향이 바뀌는데 다행히도 현재 중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 중반에는 눈비 소식까지도 있어서 미세먼지는 평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제든지 바람 방향만 맞게 되면 하루 사이에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는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